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웅입니다. 오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대기업만 전기료 폭탄입니다. 일단 전기료 폭탄이란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여기 좀 볼까요? 한전 산업용 전기료 인상입니다. 대기업 10.2%를 올렸습니다. 지금 역대 인상폭 중에 최대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폭탄이라는 얘기가 올랐는데 산업용 전기료 대기업이라고 나와 있죠. 왜? 여기 보겠습니다. 가정용, 소상공인용은 동결이었다라는 겁니다. 삼성 3천억, 하이닉스 1천억 등등등 해서 20대 기업 연 1.3조를 더 전기료로 내야 되긴 하지만 일단 대기업만 내는 거다. 그래서 대기업만 대기업이 입이 지금 나와 있다라는 볼멘 소리를 좀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같이 좀 담겨 있죠. 일단 대기업들 법인세는 좀 깎였는데 전기세는 전기요금은 더 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김건희 겨냥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할 것. 네.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특별감찰관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이랑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연동돼 있으니까 야당도 이 문제 같이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 대표 그거랑 무관하게 그냥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걸 추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기사 좀 이어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특별감찰관 추진, 추경호 원내사안 제동입니다. 친한, 친윤, 전면전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추경호 원내대표죠. 원내대표가 원내사안이라고 얘기했다는 거 이거 내관하리야라는 얘기인 거겠죠. 그래서 제목에 전면전 아니냐라는 얘기가 같이 붙었습니다. 네. 요 얘기를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풀어볼게요.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조선일보입니다. 북러의 파병, 미 공식 확인입니다. 근데 북한이 러시아에 군을 이제 파병을 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계속 전해드렸었어요. 뭐 이런 증거도 있고 저런 증거도 있습니다. 라고 계속 전해드렸는데 이게 왜 대체 조선일보 일면인 거냐. 방점은 이거죠. 미국이 공식으로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 뭐 확인한 게 뭐 증거 다 봤는데 왜? 왜냐하면 야당 일각에서 이거 지금 미국도 나토도 인정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너무 위험을 부풀리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다. 미국도 공식 확인했다. 나토도 동맹국들 파병 이거 확인했다라고 입장이 나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나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건 이제 확실한 사안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 간담회가 있었어요. 정보위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북한, 러시아에 3천여 명을 파병을 했다. 근데 연말이 되면 한 10,000명 넘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가 국정원에서 지금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네. 이 북한에서 파병 가족을 관리하기 위해서 따로 집단 이주, 말이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도록 집단 이주를 한 정황도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을 미국, 나토 다 확인을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같이 나온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좀 우크라이나 쪽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북한군이 어제 오늘 상관해서 이제 격전지에 실제 배치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군이 드론 같은 어떤 이런 현대전에 상당히 좀 취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인명 피해가 러시아군보다 더 큰 거 아닐까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런 우려에 또 저희는 우려가 되네요.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신생아 2달째 증가, 결혼도 20% 증가, 저출생 반전 청신호입니다. 간만에 기쁜 소식이죠. 여길 보겠습니다. 혼인 출생 증감률입니다. 2023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프가 좀 정신없이 오르락내리락 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전반적인 추이는 우상향이다. 오르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죠. 빨간색이 이 혼인이고요. 파란색이 출생입니다. 혼인도 출생도 둘 다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결국은 오르는 추세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혼인이 오른다는 얘기는 출생도 앞으로도 좀 더 증감 추세가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이 희망을 좀 갖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두 달째 정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뒤에 저희가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3달째 정신옵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길 좀 바라봅니다.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 모습입니다. 지금 김정은 맞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머니에 손 넣고 뭔가 보고를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북한 얘기인 건데 이게 대체 뭐냐? 뒤로 혹시 여기가 보이시나요? 뒷모습. 뭔가 어두컴컴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뭐냐? 이게 지금 이 전투기 같은 게 지금 뒤에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전투기가 아니고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ICBM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전체 지금 다 있는데 왜 이렇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많은 거야? 많을 수밖에 없죠. 여기가 어디냐? ICBM 기지입니다. 기지를 처음으로 북한이 공개했다라는 거죠. 왜 공개했냐? 미 대선 이제 한 2주 앞으로 다가왔죠. 우리 여기 살아있어. 자, 우리 존재감 뿜뿜. 네, 우리 여기 있다. 어흥 하고 세계에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것 말고 ICBM 기지를 공개를 했는데 다음 사진 좀 볼까요? 이 부분이 더 눈에 띄더라라는 겁니다. 가죽 점퍼를 입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근데 그냥 제끼 여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국무위원장은 따로 이런 휘장을 또 가죽 점퍼에 달아줬더라라는 겁니다. 여기만 달았느냐? 아니에요. 여기도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어깨에도 잘 보면 어깨에도 뭔가 지금 대원수 그 견장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양쪽에. 네. 근데 이 사진을 보면 미 대선을 앞두고 세계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국내용으로 지금 북한 주민들 보라는 어떤 목적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할 수 있겠네요.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최후 통첩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예사롭지가 않아요. 기사 볼까요? 한동훈, 이재명 선거 전 김여사 해법 최후 통첩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선거 전 대체 뭘 얘기를 했기에 최후 통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직접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오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듯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변화하고 쇄신하지 못하면 민주당 정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네,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까지 뭘 해야 되느냐. 김 여사 관련한 국민 요구를 우리가 해소한 상태여야 된다. 그 전까지 김 여사 관련한 이슈를 다 우리가 털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오멜라스 떠나듯이란 표현을 썼어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이 생각하시는데 살짝 좀 설명을 드리면 이른바 가짜 유토피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라서 떠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한 소설에 나온 이 얘기인 건데 그러듯 민주당 떠난 민심이 우리한테 그럼 오지도 않는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얘기 들으면서 김진욱 대변인님, 아니 왜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우리라는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글쎄요, 지금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에서는 네. 11월 달이 오면 어떤 이 정치적인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그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11월 15일 날 있고 위중교사에 관계된 1심 선고가 11월 25일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두 개의 재판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 뭔가 상당히 다른 그런 정치적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정치적 환경이 만들어지는 데에서 국민의힘이 나름의
어떤 포지션을 잡을 수 있으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그 전에 해소해 놔야 민주당에 대한 이탈되는 이런 그 표심들이 국민의힘 쪽으로 더 지지를 보내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라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이에요. 네. 일단 한동훈 대표 얘기는 11월이 되면 민주당에 있던 민심이 이 민주당을 좀 어떤 지지했었던 어떤 중도층이나 이런 쪽의 마음이 우리 쪽으로 올 수도 이걸 받으려면 우리가 그릇을 비워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이런 얘기 김기현 대변인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긍정적인 것도 있고 좀 아쉬운 점도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문제 때문에 실제로 한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어떤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 네. 그리고 특히나 11월에는 뭐 한 언론에서는 슈퍼위크라는 그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이거에 대해서 상대방의 악재를 우리가 호재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전략적인 측면으로 말씀하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저는 이해를 하는데 네. 다만 제가 좀 결이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어떤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되면 좋은데 여튼 그걸 누굴 탓하기 전에 네. 지금의 상황은 되게 거칠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보다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어떤 지금의 충돌 양상이 더 크게 보인다. 그렇다면 본인이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상관없이 네. 현상은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력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고 대통령이 또 그에 대한 어떤 결단을 할지가 추후 어떤 뭐 관심사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지금의 어떤 기대보다도 현실화됐을 때 그 이상의 것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김 여사 이슈를 터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 근데 그 방법이 지금처럼 이렇게 거칠게 나간다고 하면 이게 이재명 대표 뭐 사법 리스크니 뭐니 이런 이슈를 다 덮을 텐데 이게 과연 맞는 해법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장 변호사님. 글쎄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뭐 전략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들어요. 특히 네. 이제 시기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뭐 11월 15일부터 나올 테니까 뭐 그 전까지 본인들이 좀 더 국민 눈높이에 다가가자 뭐 전략적인 말로 들리기는 하는데요. 사실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더 듣고 보자 하면 결국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를 바라면서 현실화된다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로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국민들이 집권 여당에 바라는 모습은 야당의 뭔가 잘못으로 인한 반사 이익을 뭐 기다린 모습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그리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지금 민생과 경제 문제 정말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주시는 것이지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에만 연결짓고 모든 이슈를 사법 리스크와만 연결지어서 공세하는 것 언제까지 국민들이 공감해 주실지 저는 좀 의문은 듭니다. 지금 말씀은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사법적인 뭐 유죄를 바라는 듯한 이런 모습을 그럼 공개적으로 비치는 게 과연 좋은 거냐라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처럼 어쨌거나 뭐 자인지 타인지 그걸 떠나서 굉장히 거친 충돌 양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만 좀 분명해 보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보니까 한국일보는 지금 최후 통첩이라는 얘기를 썼죠. 오늘 또 다른 조간에선 데드라인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11월 15일 데드라인을 제시를 했다 한동훈 대표가 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윤주진 위원님. 예. 이런 뭐 최후 통첩, 데드라인 이런 단어들을 용산에선 또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 대표가 네. 대통령에게 어떤 기한을 설정하고 그 전까지 숙제를 내주는 식이 되면 사실 대통령이 아무리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설득력이 있다 해도
그런 식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불쾌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인지상정일 것 같습니다. 그건 여야를 떠난 모든 문제고, 그리고 사실 이 11월 15일이라고 하는 이 시점도 사실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기 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인데, 글쎄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김 여사 리스크를 뭔가 제로섬 게임, 즉 땅 따먹기 개념으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야당은 야당대로, 네. 여당은 여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각각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11월 15일을 딱 못 박아서 그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이 위기감 조성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이거는 정말 대통령을 위한 충언인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 스스로 빨리 퇴근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인지 좀 약간 헛갈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정말 해법을 원한다면 사실 한동훈의 해법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가장 낮은 수위에서는 간접적인 유감 메시지부터 가장 극단적으로는 특검법 수용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느 지점에서 해법을 찾자라고 용산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계속 숙제만 내주고 있어요. 이거 옛날에 이준석 대표도 숙제 내주다가 많이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숙제 내주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숙제를 푸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을 지적만 하지 말고 그래서 내 생각은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라는 해법도 좀 같이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일단 지금의 상황이 뭐 최후 통첩이든 뭐 데드라인 뭐가 됐든지 간에 분명한 건 일단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는 일단 전면전 양상으로 약간 가는 듯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왜? 어제 한동훈 대표 아까 저희가 들은 그 얘기를 하고 어딜 가느냐? 부산 금정에 갔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실까요? 제가 맞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저희 잘하겠습니다. 이길 겁니다. 이길 겁니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심을 받들어서 나라를 잘 되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생각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더 잘 살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주 많이 들고 또 여러분 이 힘들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아주 많이 찡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 어제 부산 금정에 갔습니다. 재보궐선거 저희 당을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인사를 하러 갔는데 저희 한동훈 대표 이 영상 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누가 나왔냐. 윤석열 대통령 모습도 나왔죠. 김진동 대변인님. 이게 참 묘해요. 한동훈 대표가 어제 부산 금정에 가는 전날엔 또 윤 대통령이 부산 금정에 갔었거든요. 이거 묘하다. 어떻게 보셨나요? 제 눈에는 저 두 분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 한동훈 대표가 서로 지금 국민들에게 경쟁적으로 본인들을 지금 구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대표가 일단 깃발을 높이 들었어요. 그 깃발을 높이 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붙이는 기세 좋게 몰아붙이고 왜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리스크들이 워낙에 민심에서 악재로 작용되고 있다라는 걸 한동훈 대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기소 좋게 밀어붙이고 몰아붙여보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앞으로의 전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뭐 의전 홀대 논란 뭐 이런 건 둘째 치고 본인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만 아마 대통령실하고 이 한동훈 대표가 해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많이 들어줬다라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나는 하나도 들어온 게 없다. 하나도 받아온 게 없기 때문에 그 11월 15일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이때까지는 확실한 답을 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리고 부산 금정에서의 승리 원인에 대해서도 완전히 해석이 다른 거죠. 네. 한동훈 대표는 내가 그나마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고 그런 해법을 윤 대통령에게 받아올 테니 한 번만 더 국민의힘을 믿어달라 이런 걸로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여당과 이 대통령실은 하나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멸하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이 부산 금정의 승리를 읽어준 것이다. 완전히 해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바라보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과연 어디까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붙여서 본인이 원하는 걸 받아내올 수 있을지 저는 좀 기대를 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좀 경쟁적으로 부산 금정에도 이렇게 가는 뭐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말씀을 저희 들어봤습니다만 사실상 두 사람의 어떤 간극이 있었던 거는 모두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좀 더 명확해지고 각자의 길로 등 돌리고 가는 듯한 모습이 된 건 차담회를 한 뒤부터입니다. 한 뒤부터 서로 나오는 얘기가 달랐다. 한 대표 측에서 처음에 얘기를 하니까 이튿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닙니다라고 반박을 내놨죠. 근데 거기에 한 대표 쪽이 다시 또 반박을 했어요. 반박 내용을 좀 볼까요? 한 대표 쪽 용산 각색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사실 어제 오전 상황이었었는데 다시 대통령실에서 또 반박에 나섰습니다. 어떤 부분에 왜곡이 있다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런 얘기. 그 의전이나 어떤 이런 자리 테이블 얘기가 있었죠. 한 대표 쪽에서는 우리가 원탁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걸 거절했다. 그러니까 구도가 지금 한 대표 뒤통수만 보이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아쉽게도 그 장소에 원형 테이블이 없었어요. 네. 거기는 길쭉한 긴 테이블만 있지 원형 테이블이 없는 방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대표 쪽에선 배포한 사진도 보면 다 대통령실에서 배포를 했는데 이거 마치 교장 선생님이 훈시하듯이 딱 앞에 있고 양쪽에 정진석 실장이랑 나란히 학생들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찍힌 걸 배포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선 제한된 시간 내에 빨리 언론에 이걸 좀 제공을 하느라 그런 거지. 이게 뭐 기획이라거나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반박에 또 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 결국은 이렇게 되면 여야 갈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야 갈등. 장 변호사님. 네. 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정 간의 저런 갈등, 특히 이제 윤한 갈등이 증폭되면서 결국에는 또 국민들까지도 불안해하시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과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의 이 차담회, 면담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한다, 그리고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 이런 당부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그날 오전에 꼭 성과가 났으면 좋겠고 그 후에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민주당에서도 사실상 이 꼬인 전국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대와 다르게 또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예상했던 거와 뭐 일치한다라고 분들은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빈손으로 면담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사실상 친한계와 친윤계가 전면전 양상을 지금 띠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갈등은 더 이상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증폭될 일만 남은 상황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뭐 윤한 갈등 뭐 이런 것을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이 본질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게 본질입니다. 사실 야당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특검법만이 이제는 해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대표도 뭐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자꾸 대통령실에 숙제만 내고 과제만 낼 것이 아니라 본인도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제시되고 있는 뭐 특별감찰관이나 뭐 제2부속실이나 이런 것으로 지금 현재 불거져 있는 논란을 풀기에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좀 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야 갈등을 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얘기 들어라라는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친윤 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실까요? 친윤 그룹에서 누가 싸움을 먼저 걸고 있어요? 존중받고 싶다면서요. 네. 존중을 먼저 해야죠. 우리가 먼저 시비 건 적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친한 친윤이 어디 있어요? 108석밖에 없는 정당이 저쪽에는 지금 탄핵하겠다는데 네. 지금 너무 안일한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 친이 친박보다도 네. 더 무섭게 가고 있어요.
네, 강명구 의원, 친윤 의원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먼저 시비 걸었어요. 아니에요. 저쪽이 먼저 걸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주진 위원님. 예. 글쎄요, 뭐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이 문제를 과연 그러면 전 국민적인 이슈로 키우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물론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완전히 지운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고 어떤 이슈를 덮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는 도덕적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얼마나 비중이 있느냐라는 객관적인 평가를 해본다면 사실 지금 너무나 많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참전을 하고 있고 정말 미국 대선이 이제 2주도 안 남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여당이 공개적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불거지게 만드는 오히려 도화선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여당으로서 옳은 것인가라는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그 면담도 보면은 좀 양쪽의 양비론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 속은 부글부글 하더라도 보여주기식으로라도 좀 환대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 대선 주자를 꿈꾼다면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떠한 모욕을 당했는지를 기억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윤석열 총장은 말 한마디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다 참아냈죠. 인내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오히려 국민들과 또 국민의힘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더 높게 평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양비론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조간에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도 좀 같이 나와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볼까요? 다음 기사. 난 100명 잘라냈다. 대통령 한동훈 쇄신 요구에 불쾌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를 보면 중앙일보 지금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한 대표한테 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리를 한다. 한 대표도 잘 알지 않느냐. 요 얘기는 사실 어제 저희도 좀 전해드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정부 출범 초기에 업무상 문제 있던 100여 명 인사 잘라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한 대표한테 대통령실이 산 한 대표가 자르라고 자를 수 있는 건 아니다. 구체적인 비위 근거를 갖다 주면 오히려 고맙다. 그럼 내가 자르겠다라는 취지의 말도 덧붙였다. 그리고 요 얘기도 같이 나와요. 자신의 답변에 한 대표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다른 요구사항을 전한 점도 아쉬워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처음에 이 차담회가 있고 난 다음에 한 대표 쪽에서는 이거 빨간색 파일 갖고 가서 다 얘기를 했는데 듣기만 하고 별다르게 얘기를 안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아니에요. 요건 요렇게 얘기하고 요건 요렇게 얘기하고 했었는데 윤 대통령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한 대표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제 오늘 상간에 지금 계속해서 용산 쪽 윤 대통령 쪽에 입장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죠. 근데 그러면서 같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여기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한 대표의 지목, 인사 쇄신,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고 지목을 받은 인사를 포함해서 일부 대통령실 행정관들 사이에선 한 대표가 열심히 일한 행정관들을 아무 근거도 없이 공격하고 있다. 아무도 위에서 지켜주지 않으니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어제 저녁에도 한 언론 보도가 됐죠. 보도가 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보도자료를 알림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아닙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유지인즉슨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일단 뭐 이런 뭔가 해프닝 비슷하게 지금 결론이 약간 났습니다. 근데 김기영 대변인님. 네. 어쨌거나 지금의 일련의 이런 상황을 보면 용산은 지금 활화산이에요. 부글부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거를 조금 싫어하냐면 네. 질문이 막연할 때
좀 얘기를 추상적으로 얘기할 때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뭡니다.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 토론회 할 때도 가장 상대가 나한테 질문했을 때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뭐냐, 막연한 질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이 선 질문은 의외로 답변을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검사 시절에 네. 그 상대방의 어떤 변호인과 그런 치열한 공방을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은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른바 한남동 라인이란 그 프레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그 한동훈 계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철 비서실장, 그다음에 박영선 국무총리설, 이 부분을 가지고 이른바 한동훈 라인에서 뭔가 여사의 어떤 영향력이 커진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비선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공식적인 라인이 아니라 네.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대통령이든 누구든 그게 대통령이 그런 생각이 아무도 전혀 없는데 네. 여사가 생각한 걸 가지고 했다? 그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어떤 라인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9월 추석 전에 50명에서 100명 사이에 비서관하고 행정관들이 나갔습니다. 그분들이 일종의 라인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라인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관계를 봐야겠지만 그런 어떤 얘기가 좀 돌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딱 닫은 게 아니라 추후적으로 정무수석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더 들여다보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게 진짜 문제고 그렇게 판단한다면 추후적인 상황에 대해서 구체성을 가지고 한번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보도에 의하면 누구는 이런 문제가 있고 예를 들면은 강모 선임 행정관은 음주운전을 했었던 이런 사안이 있고 또 누구는 이런 게 문제다.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그건 지금 할 수 없다. 뭐 징계 중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답변들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인적 쇄신을 요구했지만 인적 쇄신을 거부당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그런 네.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한 20년 지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대통령에게 만나면 얼마든지 충분하게 설득해내고 또 설명해낼 수 있겠다라고 했던 한동훈 대표마저도 지금의 이 상황을 수습해내지 못한 걸 국민들이 본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 분이 만나면 그게 독대가 아니든 뭐 삼자든 뭐 독대든 네. 관계없이 만남이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두 분 사이에서의 신뢰 관계를 가지고 대화를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국민들은 기대를 하신 거죠. 그러나 그 끝나고 난 이후에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양쪽이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다른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면전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대를 향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들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관계자들도 그렇고 지금 친한계 인사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 두 분의 갈등이 이제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감정이 폭발해버린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아마 많은 국민들도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부분이냐? 아니 20년 직이라고 했는데 왜 81분을 얘기하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한동훈의 카드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 지금 11월 15일 전에 뭔가 김 여사 이슈를 이걸 털어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한동훈 대표의 카드는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김건희 겨냥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할 것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특별감찰관 추천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그 이유로 미루지는 않겠습니다. 대통령께도 제가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지금 이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는 거 이거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는 거랑 같이 연동돼 있다는데 그 얘기를 누가 했느냐? 윤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얘기 지금 공감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감찰관 별도로 추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걸 그냥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게 살짝 지금 또 애매한 게 추천을 해서 올릴 수 있는 거냐. 일단 이 부분은 김기행 대변인님. 네.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친윤, 친한으로 뭐 명확하게 보는 새는 뭐 비슷하다 20여 명.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중간에 약간 중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의 이런 특별감찰관 별도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얘기에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사실 그거는 원내대표의 어떤 의견 그리고 네. 당내 의원들의 어떤 생각인지를 한번 의총을 통해서 네. 의견을 모아봐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한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 이제 당 대표와 원내 대표는 이제 원탑, 투탑 뭐 그런 식으로 긴밀한 관계여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할 때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추경호 원내대표는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라고 생각했다면 이 문제를 공식화하기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뭔가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두 명이 서로 소통하지 않았다는 거 결국은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소통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대표지만 원내대표마저도 소통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아직 뭐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는 의원들이 뭐 모여서 얘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도 몰랐다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저 얘기를 한 게 이 아침 이 회의석상이었었죠. 그런데 이 회의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참석해 있었었는데 다음 기사 볼까요? 여투톱 분열, 특별감찰관 밀어붙인 한, 회의 나가버린 추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저희가 지금 들어본 바로 그 특별감찰관 추진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 이제 취재진이 빠졌죠. 비공개 회의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몇 분 지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그냥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회의장 앞에 누가 있느냐 항상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죠. 기자들이 추 원내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고 또 원내 관련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관련 위원회의 의원들 그리고 또 중진 등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우선 듣고 또 최종적으로는 우리 의총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대표님이 당직자회의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전에 추경호 대표님과는 전혀 상의가 없었다는 말씀. 예, 제가 옆에서 직접 듣기는 아까 처음 들은 사안입니다. 네. 한이 특별감찰관 카드 꺼내자 추경호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의총에서 결정할 일인데 그 의총의 의장은 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안 김진욱 대변인님. 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게 예견된 상황이죠. 저 상황을 또 처음 보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두 번째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 19일 날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공개 의총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든 원내 사안은 원내대표가 결정할 일이다. 원내대표 중심으로 간다.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 후보가 후보에 출마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제3자 추천 특검법으로 하겠다. 내가 당대표가 되면 추진하겠다라는 걸 얘기한 상황이고 2, 3일 후면은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누가 당대표가 되든 원내 일은 원내 당 대표인 내가 중심이 돼서 가겠다라고 얘기한 바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특별감찰관 임명은 원내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총에서 결정해야 되고 의총의 의장은 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왜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21일 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담을 마치고 나온 이후에 그날 밤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의 만찬장에 불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아마 두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앞으로 오늘 한동훈 대표의 반응을 보니까 앞으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제 표결로 가면 당연히 막아라. 표 단속 잘해라 라는 게 첫 번째였을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제 추측입니다만 앞으로 당은 당신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 잘 잡고 가시오라는 오더가 떨어졌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관찰관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거는 원내 사안이고 이건 내가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네. 아마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바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반대다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겠냐라는 건데 그럼 이렇게 나는 반댈세라고 얘기하는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대표님이 원내에서 의총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하셨는데 특별감찰관 해야죠. 그 말씀만 드릴게요. 네, 해야죠. 짧고 굵었습니다. 윤주진 위원님. 예. 이렇게 되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별감찰관을 3명을 국회가 추천합니다. 이제 여당이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이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참 미묘하죠. 왜냐하면은 아쉽게도 한동훈 대표는 이제 원외 당대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지난 역사 궤적을 보면 원외 당대표와 원내 대표의 충돌 갈등은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 이제 가깝게는 이준석 대표가 원외당 대표를 할 때도 상당히 그 문제가 있었고 또 그전에는 황교안 대표가 원외 당대표일 때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또 미묘한 갈등이 있었고 결국은 나경원 대표를 쳐내는 역할을 해버리고 말았죠.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의총장에 들어가지 물론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외 당대표로서는 이 주도권이 원내대표에 있음을 좀 인정하고 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늘 이런 식의 충돌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이 특별감찰관 추천을 두고 상당한 이제 친윤, 친한계의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문제는 사실은 이거는 여당 혼자서 또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키는 누가 쥐고 있냐면 바로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의 협조가 없이는 특별감찰관 추천이 사실상 어렵고 이 4민 중에 그렇다면 몇 명을 누가 추천할 것이냐. 민주당이 2명을 해야 되냐. 아니면 뭐 한 명씩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앞으로 파열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추천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이고요. 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연동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 이것도 한동훈 대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당 내부의 의견을 좀 골고루 수렴해서 결정했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특별감찰관을 따로 진행을 한다라는 선언은 했지만 이게 실제로 일이 성사되기까지는 쉽지가 않은 게 난관들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이게 뭐 우리만 맘먹는다고 하면 바로 될 건 아니다. 키는 야당이 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낸 이유, 이게 김 여사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해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낸 것일 텐데 지금 키를 주고 있다는 야당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야, 특감으론 김 여사 의혹 못 풀어. 특검법 우선 입장입니다. 네. 지금 특별감찰관을 뭐 이걸 임명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고 어쨌거나 특검법 해야 돼요. 라고 아까 장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한테 약간 손을 하나 쓱 내밀고 있는 약간 이런 형국이 지금 현재 빚어지고 있는데 여야 대표회담이 앞두고 있죠.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픽스는 안 됐습니다만 여기에서 장 변호사님 특검법 논의가 물 흐르듯 잘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물 흐르듯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어느 정도 이야기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해봅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여권에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당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분들이 지금 분열 양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특검법,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 이런 분열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지금 특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감찰관 도입하는 거 가지고도 이렇게 여당 내부에서 분열이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해 주실지 저는 이것부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특별감찰관, 그러니까 감찰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시감찰.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감찰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미 불거져 있는 여러 논란들에 대해서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의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수사 대상이고 그래서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야당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당이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 와서 타이밍도 다 지난 특별감찰관 도입만으로도 저렇게 분열을 보이는 모습을 본다면 국민들께서 좀 실망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라도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특별감찰관 도입도 물론 해야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불거져 와서 결국 이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서 특검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전향적인 논의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별감찰관을 지금 임명을 하는 게 지금 특검법 문제도 아닌데 이걸 두고 지금 왜 여야 갈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지금 일단 여야 대표 회담이 곧 있을 예정이죠. 이제 뭐 일정을 좀 조율을 한다라는 얘기가 어제부터 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긴 만날 텐데 여기서 대체 어떤 그림이 최종 그럼 그려질 수 있는 거냐 여야 대표 사이에서. 근데 관련해서 친한계 인사죠. 박정훈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대표로서는 여기서 승부수를 던질 거예요. 이 승부사 기질, 대통령도 있고 한 대표도 승부사 기질이 있는데 저는 뭔가 승부수를 던질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최상병 문제 때 제3자 특검을 얘기했듯이 이 문제도 제3자 특검이라는 해법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거기서 논의할 수는 있죠. 네, 박정훈 의원이 한동훈 대표가 승부사적 기질이 있다. 그걸 발휘할 수 있다라고 윤 대통령과의 차담의 다음 날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김규영 대변인 여기서 말한 승부수는 뭐냐? 여기서 말한 승부수가 어제 얘기한 특별감찰관이냐 아니면 혹 그 다음 단계로 이가 되는 특검이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말한 건 민주당식의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고 지금 박정훈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이거를 카드로 쓸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근데 지금의 어떤 대통령과의 어떤 회동 이후에 굉장히 강 대치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카드를 낸다는 게 사실 문제를 풀기보다는 문제를 풀지 못하는 상황으로 될 수밖에 저는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뭔가 호흡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목욕시키고 나서 목욕물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아기까지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감정이란 게 사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감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 감정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간극이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주변 인물들이 뭔가 풀고자 하는 어떤 선의를 가지고 했던 말들이 상대를 자극시켜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저는 이제 탄력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회복 탄력성. 감정의 회복 탄력성 안에서 뭔가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도리어 상대를 좀 자극하는 거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저번에 이제 재보궐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좀 공세적으로 여러 가지 여사 카드를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로키를 보였습니다. 대응하지 않았는데 그게 저는 일정 부분 선거에 있어서 도움을 줬다고 보거든요. 지금 중도 보수가 좀 바라는 면은 변화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안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어떤 위기감, 그다음에 또 탄핵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뭔가
어떤 단계 안에서 저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요것만 짧게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회복 탄력성은 현재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부부간에도 싸울 때 네. 내가 잘못했어 했는데 상대방이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동이 빈손 회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대통령이 여사 관련해서 자제를 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필요하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처음엔 자제지만 그게 지속하다 보면 사실상 중단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꿈보다 해몽일 수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의 카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번엔 윤 대통령의 카드입니다. 카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윤한 갈등 격화 속 한 저격수 홍준표 만난 윤입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대통령실에서 만났습니다. 사실 이게 뭐 갑자기 무슨 번개처럼 만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여기 볼까요? 오래전에 잡힌 일정이었다. 근데 묘한 시기 탓에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시기가 묘하다라는 거예요. 대체 어떤 얘기를 했을까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비공개로 지금 진행이 됐는데 두 사람 어제 만난 모습은 제가 비공개여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만났던 모습을 잠깐 보고 올까요? 김성수 의원님, 국회의원 감사합니다. 오늘 뭐 대통령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뭐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SPC 구성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와 우리 홍준표 시장 재직하는 중에 대구를 막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작년 11월이었었나요? 그때 한 행사장에서 대구현 행사장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죠. 상당히 좋습니다. 분위기 좋은 두 사람이 어제 만났다는 거죠. 근데 기사에도 나옵니다만 묘한 시기 탓에 주목이 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사이는 좋은데 근데 왜 윤주진 위원님 지금 만나는 거냐? 뭐 홍준표 시장이 밝힌 대로 이미 네. 오래전부터 잡혔던 일정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제 기능 속에서 그렇다면 대통령실도 고민했을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을 지금 만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면 홍준표 시장한테 양해를 구해서 뭐 일주일 뭐 열흘 미루는 건 뭐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만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은 눈치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윤 대통령의 카드, 글쎄 뭐 이걸 카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한동훈 대표는 명실상부 대권 주자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가장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정도 아직 대선이 2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의 여론조사상의 어떤 대권 주자 레이스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지난 모든 대선을 보면 그렇습니다. 뭐 이낙연 총리 얼마나 대단한 대권 주자였습니까? 그런데 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친한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면은 사실은 사방이 적입니다. 뭐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여러 대권 주자들이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뭐 지지율이 낮고 여당에서 여당 대표와 갈등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가진 권한, 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행정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마도 홍 시장이라든지 오 시장 이런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김태흠 지사도 나오겠지만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그러한 압박은 충분히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이게 예정됐었던 일정이고 오래전 잡혔던 일정이긴 하지만 만날지 말지 계속 진행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다가 만났다는 건 이건 개의치 않고 그냥 내길 가겠다라는 취지가 아니겠느냐. 근데 어쨌거나 명실공히 한동훈 대표는 대선 주자고 홍준표 시장도 원오브댐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상황이 좀 여러모로 좀 묘하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두 사람이 미묘한 시기에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느냐. 비공개라 알 수가 없는데 홍 시장이 조금 전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어제 대통령실 회동 3주 전에 잡힌 지역 현안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역 현안 얘기했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면담은 현안을 해결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돼야지 가십이나 잡소를 쏟아내는 갈등 양산의 자리가 돼선 안 됩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긴지요? 다음 볼까요? 김태흠 충남지사께서 지적했듯 당 지도부 일각은 지금이 비상시기라는 걸 자각하시고 신중한 처신하시길, 촐랑대는 가벼움으로 나라 운영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한동훈 대표의 한자도 안 나왔어요. 한동훈 대표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근데 당 지도부 일각은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긴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 변호사님, 당 지도부 일각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 사실 물론 글에는 정말 한동훈 대표의 히읗자도 없기는 하죠. 네. 그렇지만 홍준표 시장이 그동안 한동훈 대표를 얼마나 저격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 본다면 사실상 저 글에 나와 있는 뭐 가십, 잡설을 이야기했다라든지 아니면 촐랑대는 가벼움 이런 표현이 사실상 한동훈 당대표를 향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 그동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이른바 저격하지 않았고 비판을 하지 않아 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동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말 정도의 수준까지의 비판들을 쏟아내셨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그 면담이 빈손으로 끝난 것의 책임이 한동훈 대표에게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결국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윤한 갈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들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네. 그리고 당대표로서 지도부로서 좀 더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면담을 통해서 뭔가 이런 가십거리만 이야기를 해서 갈등을 더 폭발시킨 거 아니겠느냐. 결국 야당의 프레임에 말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여권 내 일부의 시각들을 조금 더 힘을 주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결국 한동훈 대표 저격했네 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원래 홍 시장이 그동안 쭉 저격을 해왔었다. 그때 목소리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만약 이번 전당대회가 잘못되면 윤석열 정권은 파탄이 올 겁니다. 당내 선거에서도 이상한 애가 당선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정부 여당이 같이 몰아가는 거예요. 그냥 관료나 하다가 그 이름 하나 가지고 공천 받고 그 들어와서 밖에서 유명세 하나 얻으면 영입돼 가지고 아르바이트 하고 그런 당이 돼버린 게 오래됐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덧보잡들이 너무 설쳐요. 대통령 믿고 덧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들 군기 잡고 설치는 바람에 이 당에 중진이 어디 있어요? 중진의 역할이 없어요. 네. 홍준표 시장, 그동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지적, 비판들을 해왔었죠. 그래서 홍준표 시장 앞에 붙은 게 저격수, 한동훈 저격수, 홍준표 시장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런 SNS를 어제 올렸어요. 이건 어제 올린 겁니다. 저격할 만한 대상이 되어야지 저격이란 용어를 쓰지 내가 어떻게 새카만 후배를 저격하나요?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한 수 가르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저게 저격이 아니면 뭐가 저격이겠습니까? 그동안 홍준표 시장이 계속해서 한 사람만 공격해 왔잖아요. 그 한 사람이 한동훈 대표라는 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알 정도가 됐으니까요.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과 이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실, 그것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만났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집무실이라는 곳은 그 업무적으로 공적으로 만났으니까 거기서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아마 한동훈 대표가 만났던 그 파인그라스라는 데에서의 긴 네모난 탁자와는 다른 구조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보다는 홍준표 시장이 상당히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래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었던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카드 뭘까 제가 한번 잠깐 고민을 해봤어요. 네. 서로가 똑같을 수 있는데 지금 이거를 뭐 주어만 바꾸면 한동훈 대표의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전면전으로 갔다고 한다면 네.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당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당 내에서
지금 친윤계가 좀 더 많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친윤계 의원들을 동원해서 한동훈 대표를 고립하는 작전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당 밖에서 하는 겁니다. 네. 여론 작업인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오전에 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방송에서 지금 대통령실과 상당히 가깝다고 하는 보수 패널께서 한동훈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발신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미 어떤 모종의 이런 프로세스가 가동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게 정반대로 뒤집어 놓으면요. 네. 한동훈 대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한동훈 대표도 이미 20명 이상을 세를 규합했고 앞으로 50명까지 늘어날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네. 또 대통령께서 이 국민의 여론을 계속 이런 식으로 등한히 하고 무시하면 결국은 여론에 순응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요구 이것도 나올 수 있는 카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먼저 이 카드들이 성공적으로 작동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 국민의힘 또 대통령 또 한동훈 대표 이 사이에서의 이 전면전 이 양상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게 듣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주어를 윤 대통령에서 한 대표로 바꿔도 다 얘기가 되는 상황이다. 이 얘기인즉슨 양쪽에 지금 서로 세가 좀 비슷하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게 있어요. 여기도 이만큼, 여기도 이만큼. 이렇게 되면 결국 대치 국면으로 힘이 어느 한쪽이 월등히 좀 세야 쭉 그냥 밀고 승리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양쪽이 전면전인데 전쟁에서 세가 비슷하고 갖고 있는 무기도 비슷하고 병사 수도 비슷하면 그럼 그 다음은 대치가 되는 거거든요. 찬 공기, 더운 공기가 만나서 대치할 때 장마전선이 생기죠. 네.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그럼 김기영 대변인님. 네. 국민들은 대체 비를 얼마나 더 맞아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보면 이제 야당 우리 패널께서 아주 네.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계가 좀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민주당에서 해병대 특검을 다시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뭔가 분열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는 차고다 접어려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여튼 한동훈 대표를 위한 카드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카드든 망하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다면 이관계죠. 그렇게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고 저는 이렇습니다. 사실 야당은 잘 되기보다는 뭔가 안 되기를 바라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엄중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뭔가 어른들 아닙니까?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근데 기분 나쁜 걸 왜 다 이마에 써놓고 다닙니까? 다 알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국민도 불안하고 지지자들 불안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뭐 양비론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사고해야 하고 크게 행동해야 된다. 결국 양비론이긴 하지만 다들 기분 나쁜 거 얼굴에 쓰지 말고 잘 좀 가리고 다니세요. 뭐 이런 말씀까지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홍준표 시장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가 나온 거죠. 사실 홍 시장의 경우는 대표적인 반한 인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한 인사가 있더라. 누구냐? 다음 기사 볼까요? 대전일보입니다. 김태흠 친한계 만찬 회동 아마추어 같아. 네. 김태흠 지사가 직접 SNS에 글도 올리고요. 네. 어제 행사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개파 보스인가 아마추어 같고 답답하다. 대표가 자기 세력이라는 의원들하고 만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친한계가 회동 다음 날 긴급으로 번개 회동을 했었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인 얘기를 한 건데 근데 행사장에서 이 얘기만 한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나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라면서 전화 온 썰을 또 풀었습니다. 그게 뭐냐? 듣기 거북한 말에서 서운해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서운한 게 아니라 욕이죠.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듣기 거북해도 욕은 아니죠. 당원이 어떻게 당대표한테 욕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김태흠 지사의 얘기입니다. 한동훈 대표 얘기도 다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김태흠 지사가 내가 전화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했어라고 얘기를 한 거를 지금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김태흠 지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런 게 검찰스러운 거다. 당 대표는 그럼 매일 당원한테 비판받고 잘못했으면 당원이 공격을 하는 거지.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당 대표를 하느냐라고 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라는 거죠. 홍준표 시장 말고 김태흠 지사도 뭔가 홍 시장 옆에 선 모습이 됐다라는 겁니다. 윤주진 위원님.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사진에 네. 똑같이 김태흠 지사 사진에다가 한동훈 대표를 집어넣고요. 네. 한동훈 대표 사진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넣으면 네. 똑같이 일치합니다. 아하. 예, 맨 마지막 멘트만 바꾸면 돼요. 어떻게 당대표가 대통령에게 욕을 할 수 있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당대표가 대통령한테 직언할 수도 있고 당원은요. 당대표를 욕을 넘어서 정말 잘근작을 밟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당원입니다. 국민들도 나라님을 비판했던 게 옛날에 백성들이 조선시대 때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당원이 당대표를 어떻게 욕할 수 있냐 이런 마인드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김태흠 지사 역시 근데 너무 발언이 좀 수위가 높죠. 그래도 여당의 소속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서로 좀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나오신 분들 다 어느 한쪽이 잘했다고 보기 어렵구만 이란 취지의 말씀을 두루 해주셨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